안녕하세요.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강사 김춘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런 날씨는 따뜻한 차 한 잔과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특히 오늘 제목이 편견은 이제 그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강사 소개 및 프로필. 예, 저는 지금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동료 상담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 두 번째 이게 포지션이 너무 이쁜 박세리가 지금 골프를 치고 있죠. 저는 한 30년 전에 남편과 이렇게 골프를 배워가지고 쳤었는데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서 골프를 어떻게 쳐 했는데 시각장애인 골프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골프 선수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세계 대회도 한번 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파티시에. 평소 때 빵 꽂는 그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언젠가 기회가 주어지면은 빵을 구워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시각 장애인이 되고 나서 기회가 주어져서 파티스의 자격증을 따게 됐습니다. 네, 제 소개는 이만 마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게요. 자, 오늘의 교육의 목표는 첫 번째 편향된 생각.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다 가지고 있지를 않고 또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특히 장애에 대한 어떤 편향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이 교육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직장 내 장애인식이 편의 제공과 인식 개선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인지 오늘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명태치 본부에서 하는 눈 스트레칭이 있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하루 온종일 또 스마트폰 또 PC를 하기 때문에 눈 건강에 굉장히 지금 적신호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 스트레칭이 굉장히 우리 눈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은 눈이 지금 많이 나쁜 상태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못 해봤는데 제가 해보니까 눈이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한 2분 정도 따라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눈 깜빡거리는 거 5번.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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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 이 깜빡할 때 눈의 근육을 최대한 다 이렇게 해주셔야 이게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원 그릴게요. 크게. 원. 자, 위아래, 위아래, 좌우. 그 다음 이제 사각선으로 위아래. 자,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편견이죠. 그래서 편견을 눈동자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 편 했습니다. 견, 네. 너무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편견의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각장애인이 흰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도움을 준다고 끌고 가는 행위. 이게 흔히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경험하는 어떤 사례거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에게 흰 지팡이는 눈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걸 끌고 간다든지 하면은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항상 먼저 다가가서 물어보는 그런 어떤 에티켓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이랬을 때 도와달라고 했을 때 같이 동행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경우를 우리는 좀 배려를 해주는 필요가 필요합니다. 특수학교가 우리 지역에 생기는 것을 반대한다. 참 이게 지역의 어떤 이기주의죠. 특수학교가 생겨야 특히 장애인들이 이제 거기서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는데 뭐 집값이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막 반대하는 어떤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좀 선진화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 같이 간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좀 뭔가 기회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넓은 마음으로 이거를 조금 있잖아요. 다르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은 우리가 도와줘야 할 대상이다. 장애인은 무조건 도와줘야 될 대상이 아니죠.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스스로 하고 나머지 또 도움이 필요한 거는 도와주면 되겠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도움을 원한다면 그때 도와줘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단순한 노동만 가능하다. 장애인도 굉장히 퀄리티 있는 어떤 일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연봉이 높은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일단 그것도 하나의 편견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여러 가지 편견의 어떤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 가능성. 동영상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하철에서 사회복무를 하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저희 여기는 매일 아침 9시만 되면 시각장애인 한 분이 찾아오십니다. 그분을 안전하게 모시는 게 제 일이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앞을 보기 힘든 분이 매일 아침마다 어딜 가지? 또 뭘 하러 가는 걸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 여쭤봤습니다. 저기 혹시 복지관 가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일을 하러 갑니다.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피부관리사예요. 눈은 보이지 않지만 손은 쓸 수 있으니까요. 그 답에 저는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었죠. 앞을 볼 수 없다면 손과 입을 사용한 일을 하면 되고, 귀로 들을 수 없다면 눈과 손을 사용한 일을 하면 되고, 다리가 불편하다면 앉아서 하는 일을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우리 곁엔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가능성을 펼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보이지 않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할 테니까요. 네, 동영상 아주 확실히 잘 봤는데요. 어우, 사회 복무원이 굉장히 잘생겼네요. 제 눈에도. 자, 다음은 장애 감수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장애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한번 차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장애인과 일반인으로 구분한다. 맞는가요? 틀린가요? 네. 장애인과 일반인으로 구분하지 않죠.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자, 두 번째, 장애인의 90%가 후천적이다. 네. 맞나요? 네. 장애인들은 거의 90%에서 95%가 후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 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장애인은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나머지 필요에 의해서 도움을 청했을 때 도와주는 겁니다. 자, 세종대왕은 시각장애인이다. 이거 굉장히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시각장애인이었다? 아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 세종대왕이 거의 이제 말년에 와서 많은 어떤 집필을 하다 보니까 눈이 갑자기 많이 시력이 떨어져서 마지막 저 입장에서는 아마 거의 시각 장애인이었다는 이야기가 확실하게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각 장애인이다 맞습니다. 자, 미국은 알코올 중독자도 장애인으로 본다. 네, 맞습니다. 미국은 각 나라마다 이게 장애에 있던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미국은 알코올 중독자도 장애인으로 봅니다. 자, 다음은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장애인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가 장애인들을 고용을 하면은 고용 장려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019년 이제 발생분에 남성 경정에서 장애인은 3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40만 원, 중증 남성은 50만 원, 중증 여성은 60만 원. 2020년 어떤 발생분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데요. 자, 남성 경정은 똑같습니다. 30만 원이고요. 여성 경정은 40만 원에서 45만 원이고요. 그리고 중증 남성일 경우는 50만 원에서 60만 원입니다. 그리고 중증 여성은 6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급 단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로 아마 사업주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장애인 지원 제도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원 제도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장애인들에게 이제 편의 제공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근로 지원사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조 기구를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를 잘 활용을 해서 장애인이 취업했을 때는 근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보조 기구도 연결시켜 줄 수 있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장애인의 의무 교육률. 자, 민간은 얼마고 공공은 얼마고 이게 나와 있는데요. 공공은 3.4%입니다. 그래서 공공이 조금 민간보다 맞는데요. 자, 민간은 3.1%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묵 고용률 하면은 그래도 우리 여기는 기본으로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있잖아요. 100명에 한 3명꼴로 취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고용의 어떤 절벽에서 사실은 장애인들이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지원 제도도 있고 사업주에게 여러 가지 또 장려도 하는 어떤 입장이 되다 보니까 고용을 창출하는데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용의 우수 사례가 이제 요즘은 고용의 우수 사례가 여러 군데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있잖아요. 이제 이랜드 브랜드인데 발달 장애인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발달 장애인들이 전시관에서 이렇게 안내를 보는 걸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발달 장애 애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랜드 계열사에서 다시 한 번 더 있잖아요. 이제 전시관을 만들어서 발달 장애인들을 더 이렇게 고용을 해서 전시관 1, 2 이렇게 계속 만들어 가고 있다고 이랜드 계열에서 고용 우수 사례로 이게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책은 있잖아요. 이제 불편해도 괜찮아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사실은 나온 지가 조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장애라는 말은 어떤 시대에 따라서 이 장애라는 말 자체가 달라진대요. 어떻게? 예전에는 장애우라도 했고 장애인이라고도 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듯이 장애라는 어떤 말 자체도 나중에는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특별한 어떤 존재가 아니고 약간 다르다.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존재다. 이 정도 이렇게 조금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사회 통념상 일어나는 장애라는 거는 다만 있잖아요. 이제 사람의 어떤 고정관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선입견이라든지 편견에 의해서 자꾸만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편견을 조금 바꾸고 선입견을 조금 바꾸고
고정관념을 바꿔 나가면은 충분히 우리도 장애인들과 같이 공생하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봄으로써 장애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오늘의 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이제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갈 것이냐, 서로 존중하고 그다음에 배려하면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동그라미, 왜 동그라미겠습니까? 같이 뒹굴고 같이 만들어갈 때 우리는 함께라는 어떤 개념으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장애인이라 해서 별개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은 그거 자체가 또 하나의 또 인권적으로 또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뭐 차별이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65%가 장애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수가 285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6가구에 한 집이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장애인을 별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은 항상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제도에 또 따르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게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데 약간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런 부분에서 함께 공생하고 함께 상생해 나갈 때 장애인들은 조금 더 살아가기가 훨씬 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도 같이 행복하게 만들어갈 때 아무래도 선진화된 어떤 사회로 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애인식 개선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역시 뭔가 변화가 보인다 하는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더 장애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인식시켜 나가고, 그리고 같이 손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가교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